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들의 집착남 최중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법률사무소 기린 대표 변호사인 최은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10년 차고요. 이제 건설과 떼놓을 수 없는 부동산 분쟁은 당연히 너무 많이 다뤄서, 네, 좀 부동산 관련으로도 여러분들 좀 좋은 얘기 또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면 제가 풀어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불인이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부동산 계약, 네. 계약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서 쓰면 되지만 사실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귀한 분을 제가 겨우겨우 모셔서 오늘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계약 A부터 Z까지 살펴볼 건데요. 네. 자, 계약 방법부터 계약서 작성 시에 이제 매매, 전세, 월세 뭐 이런 계약사항에서 주의사항들까지 오늘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일단 주택에 대한 부동산 계약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즘 수도권 전세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사실 하늘의 별따기고 네. 사실 매물도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매물 보러 갔다가 오후에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네.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겨우겨우 전셋집을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셋집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단 갖고 있는 예산들을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제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했으면 이제 중개수수료도 포함해서 전세 매물을 좀 알아보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뭐 직방 뭐 이런데 전세 매물들 많이 올라와 있죠. 네. 물론 이제 가짜 매물들도 가끔 있어서 이제 무턱대고 부동산 찾아갔다가 이제 헛걸음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걸로 해서 전화를 다시 해보고 확인해서 찾아가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면은 이제 가계약서,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놓으면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찜이죠. 네. 이제 침 발라놓고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못 계약하지 못하게 네. 일단은 잡아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 보낼 때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집주인 이름과 가계약금, 입금 계좌의 입금주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지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사실 이제 계약금 쓸 때 뭐 임대인이 해외에 네. 있거나 네, 지방에 네. 거주할 경우는 가끔 이제 대리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저희가 꼭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지 우리 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 역시 똑똑하셔가지고 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대리인, 위임인이라고 나타나서 내가 위임을 다 받았으니까 내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네. 그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에 꼈어도 위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끼면 다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부동산 끼고 문제 생겨서 분쟁이 돼서 저한테 오신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아, 실제로 네. 피해 사례가 네. 많네요. 실제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믿고 했어요. 그랬는데 소송 가면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그 사기친 상대방이랑 같이 걸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막 나도 몰랐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끼든 아니면 뭐 직방 이런 걸로 직접 임대차를 구하시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나 뭐 내지는 중도금 잔금까지 네. 입금을 했는데 막상 그 집에 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내 집이다. 내지는 다른 사람이 막 인테리어 하고 있고 아니요 저 얼마 전에 집 구해서 뭐 저 전세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연락해봐도 이제 잠적했고. 네,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봐도 이제 부동산도 막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임대차 뭐 보증금에 관련된 이제 계약금이나 뭐 돈이 오고 갈 때는 이게 정말 확실한 거래인가, 이 상대방이 이 당사자가 맞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네, 대리인한테. 그렇죠. 네. 근데 그 위임장이 허위일 수도 있고
그쵸. 예, 네. 진짜일 수도 네. 있는데 네.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지. 네, 그걸 예.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네. 사실 이제 위임장의 내용은 이제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위임장 네, 써있죠. 위임장 써 있고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이제 위임을 받았다, 이제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다 구별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위임을 해준 사람 바로 집주인이죠. 이 집주인이 정말 그 집의 주인인가? 그거는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집주인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정말로 무슨 공덕동 무슨 아파트 뭐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를 누구나 다 띌 수 있어요.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네. 그거 인터넷 네. 등기소 가시면 발급 누르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누구나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소 등기부를 떼보시면 소유자 누구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 전 소유자가 누구였고 전전에 누구였고 이런 게 막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소유자가 홍길동 맞구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지어 막 뭐 누구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부동산이 뭐 등기부 줘가지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맞아요. 네,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홍길동이 뭐 김아무개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위임장에 홍길동이 이제 김아무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 네. 김아무개 도장만 찍혀 있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임은 내가 집 주인인데 제가 최 기자님한테 위임해 드렸으니까 최 기자님 계좌로 입금하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 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도장만 찍었다. 그건 위임장이 아니에요. 네, 위임장이 아니라서 집 주인이 정확하게 이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합니다. 네, 이렇게 쓰고 홍길동이 도장을 꽝 찍고. 근데 이게 또 막도장이면 네, 또 막도장은 아무나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나 도장 찍하면 1,000원이면 파줘요. 네네. 또 그러니까 도장을 제대로 찍었는지를 보려면 그 뒤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어요. 인감증명서. 그래서 인감증명서에는 제가 등록해놓은 인감 도장이 있죠. 거기 찍혀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인감 도장과 같은 도장이 위임장에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첫 번째 등기부 등본 네, 확인해 확인하고 보셔야 되고 네. 그 소유자가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인감 도장을 찍어줬는가. 그래서 그 뒷장에는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증명서까지 확인을 네. 하셔서 네. 이런 이중계약이라든가 뭐 네. 전세 사기를 좀 방지할 수가 있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사실 계약서를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무주택자, 우리 그렇죠. 집착 구독자님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 볼 수가 있어요. 많죠. 그래서 네, 저희 너무 많죠. 네. 임대차 계약서를 저도 한번 보기는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처음 보면은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한번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네. 뭐 좀 신중히 봐야 될 점,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오고 거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집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그리고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집을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누군지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누군지 인적사항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증금, 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금 부분이 이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뭐 잔금 얼마, 내지는 뭐 계약금 얼마 걸고 나머지는 뭐 몇 월 며칠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날짜를 기재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 쓰실 때는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일 때도 많아요. 네네. 왜냐면은 부동산에다가 그 집 그럼 계약할게요. 그럼 부동산이 이러거든요. 일단 그럼 500만 원 입금하세요. 계약금 개념으로. 네네네. 가계약금. 가계약금. 예. 그래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그 계약서에 몇 월 며칠 지급 완료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또 안 써놓으면 뭐 지급이 됐니 안 됐니 또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그 날짜가 지나면 이제 의무를 누가 이행했냐, 이행하지 않았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그 기간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무슨 특약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쵸. 뭐 제가 임대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벽지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랬더니 벽지 그럼 해드릴게요. 뭐 창문 안 닫혀요. 맞습니다. 창호 고쳐드릴게요. 네. 근데 그게 다 구두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분쟁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맞아요.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 거 안 해줄 때. 예. 누수 그렇죠. 있는데 안 고쳐주고. 예. 처음에 집을 봤을 때 네네. 예를 들어 문들이 잘 안 닫힐 경우도 네.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쵸. 이제 창문 계약서를 깨져 쓸 때 있고. 네. 분명히 그런 집은 들어가기 싫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약할 때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네네. 부분을 좀 수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을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넣는 거죠. 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왜 안 고쳐주세요라고 했어도 뭐 내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건 다 확인하셨죠? 그럼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확인하고 계약한 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렇죠. 계약 체결로 다 입증이 되는데 이 추가적으로 해주기로 한 거는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면 뭐 증거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에서도 또 잘 안 해주세요. 그런 거는 대충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면요 이거 한 줄 써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여기 한 줄 써주세요. 그래서 글씨로 손글씨로 삐뚤빼뚤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기로 해서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쓰셔야. 특약사항. 네, 특약사항 해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 계약서 밑에 쓰시거나 아니면 A4 용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거나 해서 계약서에 만들어 놓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안 입으신다. 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특약사항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면 네.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게 네.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쵸. 나는 벽지 싫고 네.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 네, 네, 네. 지금 집은 흰색 벽지인데 네. 나는 초록색이 좋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런 거.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안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쵸. 나서 약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이게 특약사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정해놓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네네. 이 사용 공간을 마음대로 네. 용도를 변경하시면 안 돼요. 네, 용도라는 게 뭐 벽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그렇죠. 되는 왜냐면 거죠? 임대인이 자기가 뭐 원목으로 이렇게 벽을 해놨는데 그렇죠. 네네. 그거를 나 원목 싫어 하얀색 칠해버렸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이제 용도 변경 이런 걸로 트집을 잡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집 구조나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변경을 하시려면은 이제 정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특약으로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이렇게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다. 네. 뭐 내지는 그렇죠. 뭐 싱크대 같은 거야 뭐 임차인이 더 좋은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거 마다할 사람 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왜 바꿨냐 계약 위반이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럼요. 네네 여기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용도나 사용할 때 이런 걸 변경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특약사항으로 허락을 받고 그런 것도 이제 명시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설치했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원상 복구를. 네네. 해야죠.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택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렇죠. 바꿨다. 네네. 그러면 원래 제가 임차를 들어갔던 그 상태 그대로 네. 원상 회복을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돈이 네. 그러니까 2배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공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바꿔라. 원상 복구를 또 네네. 임대인이 하라고 하면 네. 또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도 또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죠. 철거하고 또 원래대로 그냥 똑같이 또 다시 해주셔야 돼요. 항상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적어놓고 네, 명시를 네, 네. 하고 가긴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런 뭐 부분이 또 뭐 또 주의할 점이라든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임대차요. 네네. 임대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네네.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 해가지고 네. 이제
갱신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도 되는 것인가?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더 살고 싶잖아요. 네네. 왜냐면 뭐 이사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기본적으로는 주택 임대차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2년이 갱신이 돼요. 예. 아무 말도 없이 뭐 갱신되고 갱신돼서 뭐 4년 6년 살고 있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집주인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통지가 왔다. 그러면 한 번은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네, 한 번은. 네, 그래서 몇 년 사셨어도 저는 갱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은 갱신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으니까 갱신 청구권을 이제 행사해서 그거를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갱신하겠다 내지는 해지하고 나가겠다라는 통지를 언제 해야 되냐. 원래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됐었거든요. 한 달 전까지. 네, 그러니까 만약 네. 계약 기간이 만약에 12월 말에 끝난다. 그러면 11월 말 전에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네. 돌려받기 위해서는 네, 한 달 정도 네,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6개월에서 한 달, 네. 그 기간에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이 법이 작년 2020년 12월 10일자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2달 전에. 2달 전에. 최소 최소 통지를 2달 하셔야 전에. 돼요. 최소 두 네. 달 전에. 네, 그래서 이 법이 작년 말에 이제 바뀌면서 네.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달 전까지 통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네. 네, 그래야지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전세를 옮기려면은 기존에 있던 전세금을 빼서 네.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네. 그 전세금을 받으려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 네, 이 2달 전에 통지를 못 했다가 네. 못 돌려받으면은 다음 계약했던 전세까지도 그 영향이 일정이 있을 수 꼬여버리면서 있죠. 있을 수 힘들어질 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 2달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신 경우에 그 작년 경우에 적용된다. 12월 이후 계약하신 네네. 분들은 네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계약을 갱신할 때 네네.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무작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세가 1억에 살고 있는데 네. 계약을 갱신을 한다. 네. 그래서 잘 됐어요. 네. 그러면은 집주인이 근데 2년 전에 전세 시세랑 네. 지금 또 현재 전세 시세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인상을 원한다. 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려달라. 뭐 네.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방지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최대 몇 프로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5%까지 올릴 수 5%. 있어요. 네. 최대 5%까지. 네. 근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됐다. 네네. 뭐 1억 올려주세요 했는데 임차인이 너무 착하셔서 네. 그럴게요 이렇게 합의가 네. 됐다. 그러면 그런 아. 5% 제한 규정은 적용을 안 받는 안 거고요. 받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의 그쵸. 문제에 네. 있어서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경우에 5%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최대 네. 5%까지. 네네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 우리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텐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실제로 계약 체결하실 때 이제 부동산도 이제 뭐 특약상 이런 거를 잘 안 적어주고 네네. 그리고 조금 위임장 이거 등기부랑 이제 인감증명서 좀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집주인이 막 그 계약하려는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을 못 믿는 거냐 뭐 그럴 거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약 체결하실 때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하려니까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들 이런 거를 안 해주는 상대방은 굉장히 위험한 상대방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해주겠다 이럴 때는 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약 이행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꼼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충분한 자기의 권리니까 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니까 충분히 맞아요. 요구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거를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줄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네. 한번은 해봐야 된다. 네, 뭐 이런 맞아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최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셨던 부분들은 항상 그 계약서 쓸 때 네. 주의해야 되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매매 계약서, 우리 무주택자들의 꿈이죠.
매매 계약서를 네. 쓸 때 네.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운 설명, 귀한 시간 내주신 최은영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집착남 최중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